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을 떠올립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 얼굴이 퉁퉁 붓고 밤새 화장실 3번씩 가고 낮엔 졸려 죽겠는데 밤엔 잠이 안 와요. 병원은 다녀봤는데 큰 병은 아니래요. 그런데 이게 병이 아니면 뭡니까? 그분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답답함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증상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몸속 염분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노년 영양학과 생활습관 교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이후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상담해온 건수가 1,500건 정도 됩니다. 특히 만성 피로, 부종, 혈당 불안정, 불면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식습관과 수분, 섭취 패턴을 들여다보는 일이 제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보다 물 한 잔의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브랜드나 제품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금물에 레몬을 더한 단 한 잔이 왜 뱃살과 혈당, 불면과 염증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히 어떤 비율로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물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온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물은 그냥 위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세포는 여전히 갈증 상태에 머무릅니다. 국내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중년 이상 표본 약 50만 명 기반조사 자료를 보면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중장년의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아닌 가을과 겨울에 오히려 수분 섭취량이 더 떨어지고 그로 인해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장기 관찰 연구에서는 참여자 약 2만 명을 추적한 결과 하루 수분 섭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 감소와 혈당 안정성이 함께 개선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나트륨 펌프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트륨 농도가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은 세포 밖에만 머물고 세포 안은 여전히 메마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트고 눈이 침침해지고 더 나아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소금물을 마시라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단 옛날 방식은 양 조절이 애매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이 연구로 밝혀졌으니 그걸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물 한 잔을 그냥 마시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섞어서 드시나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25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만 넣어서 녹인 뒤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단 정제염은 안 됩니다. 천일염이어야 미네랄 구성이 풍부합니다. 소금 양을 재는 게 불안하면 작은 계량 스푼을 하나 사서 0.5g 정도를 재면 됩니다.
처음엔 짠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틀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또 하루 한 잔만 마셔야 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다한 나트륨은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짠맛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처음엔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정도 지나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겁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전해질이 공급되면 세포도 그에 맞춰 수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소금물이 왜 필요한지, 전해질이 수분 흡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전해질 공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효과가 펼쳐집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소금물의 기능을 몇 배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크렙스 회로라는 과정을 통해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구연산이 부족하면 이 회로가 느려지면서 피로 물질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구연산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또 하나, 구연산은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요산 같은 찌꺼기가 쌓이면 관절 통증이나 통풍 위험이 높아지는데 구연산은 이런 물질들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촉진합니다. 유럽의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2020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구연산 섭취가 신장, 결석 재발률을 약 50% 가까이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 다른 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 염증이 전신에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C는 이 과정을 늦춥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 그룹에서 혈관 경직도가 낮아지고 공복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조절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넣어야 합니다. 온도는 대략 4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 마실 때 입안이 텁텁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레몬은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위산 분비가 적절히 촉진되면서 아침 식사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단,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산도가 높은 레몬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레몬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빼고 소금물만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레몬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 레몬 반 개를 짜면 대략 티스푼 하나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산도가 높아져서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신 후엔 입을 한번 헹구거나 30분 후에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치하면 산성 성분이 치아를 더 마모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레몬즙은 미리 짜서 냉장 보관해도 됩니다. 단 이틀 이상 두지 마세요. 비타민C는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 신선하게 짜서 바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250ml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즙 티스푼 하나. 이 비율을 정확히 지켜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걸쳐서 조금씩 음미하듯 마시면 위장도 덜 놀라고 전해질 흡수도 더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레몬이 어떻게 소금물의 효과를 증폭시키는지 구연산과 비타민C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호철님은 제가 2023년 여름에 처음 만난 분입니다. 당시 68살이셨습니다. 복지관에서 건강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첫인상부터 눈가와 발목이 심하게 부어 계셨습니다. 표정도 어두웠고 말씀 중간중간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호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얼굴이 빵빵해요.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이고 저녁이 돼도 안 빠져요. 밤엔 잠이 안 와서 화장실만 서너 번 가고 낮엔 졸려서 정신이 없어요. 병원에선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던데 약은 아직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호철님께 며칠간의 식사 기록과 물 섭취량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기록을 보고 원인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안 됐습니다. 커피는 서너 잔 마시는데 순수한 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게다가 식사도 불규칙했고 국물 위주로 드시면서 염분은 많이 섭취했지만 정작 수분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하고 레몬 티스푼 하나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물을 최소한 6잔은 마시세요. 커피는 2잔으로 줄이고요. 호철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답답하셨던 터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호철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수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짠 물 마셨다 정도.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 붓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거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목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요. 셋째 날 밤에는 오랜만에 화장실 한 번만 가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더라고요. 이게 물 한 잔 때문인가 싶어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저는 호철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자꾸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게 부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전해질이 공급되면 몸이 안심하고 오히려 노폐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기능을 돕고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순환이 나아진 겁니다. 호철님은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꾸준히 이 루틴을 유지하셨습니다. 몸무게는 3kg 정도 빠졌는데 지방이 아니라 부종이 빠진 거였습니다.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됐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호철님이 물만 마신 건 아닙니다. 동시에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췄고 저녁 식사량을 줄였으며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호철님 본인이 가장 강조한 건 이거였습니다. 아침 첫 잔이 하루를 바꿨어요. 그 한 잔을 마시면 오늘도 뭔가 달라질 거란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호철님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몸은 작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아침 첫 한 잔이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소금물과 레몬물이 어떻게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습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 양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소금을 한 스푼씩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소금물 한 잔에 들어가는 나트륨은 약 200m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두세 잔 마시면 금방 기준을 넘어섭니다. 둘째,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경우입니다. 아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또 마시면 안 됩니다. 전해질은 하루 한 번 보충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엔 순수한 물로 수분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뜨거운 물에 넣는 경우입니다. 비타민C는 60도 이상에서 빠르게 파괴됩니다. 레몬차처럼 뜨겁게 마시면 구연산만 남고 비타민C는 거의 없어집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넣으세요. 넷째, 정제염을 쓰는 경우입니다. 정제염은 순수 염화나트륨에 가깝습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트에서 천일염 살 때 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해수를 증발 건조한 것이라고 써 있으면 맞습니다. 다섯째, 공복이 아닌 시간에 마시는 경우입니다. 식사 직후나 간식 먹고 나서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전해질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아침에 눈 뜨고 30분 이내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전해질 균형이 민감하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소금을 추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처음엔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일주일 정도 시도해보고 혈압이나 부종 변화를 관찰하면서 조절하세요. 또 하나,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레몬즙은 산도가 높아서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신 후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고 최소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산에 약해진 범랑질이 칫솔에 긁혀서 더 손상됩니다. 민간요법으로 떠도는 이야기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물에 꿀을 넣으면 더 좋다는 말이 있는데 꿀은 당분입니다. 아침 공복에 당분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오전 내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꿀은 따로 드세요. 소금물 대신 이온 음료 마시면 되지 않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온 음료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습니다. 운동 후 급격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땐 괜찮지만 매일 아침 습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소금물과 레몬물은 시작점입니다. 동시에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고치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효과는 반쪽입니다. 지금까지 함정과 오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추가 습관들과 3일 이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은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석 달 후에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평생 유지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고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어떤 날은 바빠서 건너뛰고 어떤 날은 기억나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이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해야 뇌가 이걸 자동 프로그램으로 저장합니다. 21일 연속으로 하면 습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하루하루 표시가 쌓이는 걸 보면 동기가 생깁니다. 둘째, 물 섭취량을 기록하세요. 아침 소금물, 레몬물 한 잔 외에 하루 순수한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쓰거나 아니면 종이에 일자별로 적어도 됩니다. 기록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내보고 부족한 날이 많으면 다음 주에 보완하세요. 셋째, 땀을 내는 활동을 추가하세요.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땀은 피부를 통해 독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닷새는 하세요. 넷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세요. 소금물, 레몬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핵심이니까 아침 식사는 소금물 마신 후 30분 뒤에 하세요. 그 시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창문 열고 심호흡 몇 번 하세요. 위장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째, 한 달에 한 번씩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체중, 혈압, 아침 부종 정도, 수면 시간, 화장실 가는 횟수, 낮 시간 에너지 수준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3개월치를 쭉 보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오후 2, 3시쯤 급격히 졸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럴 땐 점심 후 30분쯤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소금이나 레몬은 넣지 마세요. 순수한 물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졸음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추가하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올리고 코르티솔은 염증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아침 소금물, 레몬물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내도 낮 시간에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치솟으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심호흡, 명상, 산책 같은 활동을 하세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일곱째, 계절에 맞춰 조절하세요.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 양을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겨울엔 땀이 적으니 표준량을 지키세요. 물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엔 조금 시원한 물에 넣어도 되지만 겨울엔 반드시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 부담을 줍니다. 여덟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 한 명과 같이 시작하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물 마셨어? 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가 습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아홉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100일 연속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열째, 효과가 정체되면 변화를 주세요. 석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초반만큼 극적인 변화는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레몬 대신 라임을 써보거나 생강 얇은 조각 한두 개를 추가해 보세요. 생강은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단 생강은 자극이 강하니 처음엔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지금까지 3일 이후에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장기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과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전해질이 있어야 세포가 물을 받아들입니다. 아침 공복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티스푼 하나를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하루 종일 몸속 수분 균형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시작 신호입니다. 둘째,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잔,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천일염 한 꼬집, 레몬즙 티스푼 하나.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효과는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3일은 시작이고 석 달이 진짜입니다. 단기간 효과에 만족하지 마세요.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석 달 후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부종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강보조식품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물 한 잔의 방법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제 철학은 명확합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만 전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습관 변화의 누적 효과를 믿습니다. 무리 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만 권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진단하거나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천일염 구입, 레몬 구입, 계량 스푼 준비, 미지근한 물 온도 확인, 아침 루틴 달력 만들기. 이 5가지만 오늘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실험 과제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소금물, 레몬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물 섭취량을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 아침 부종, 수면의 질, 낮 시간 에너지 수준을 간단히 메모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